이 조그마한 달걀 한 알의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 약 200mg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300mg 미만입니다. 고작 한두 개만으로도 하루치 콜레스테롤 함량에 맞먹는 달걀.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하는 고지혈증 환자들이 과연 달걀을 먹어도 되는 걸까요? 달걀에 대한 논란은 꽤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보건당국은 식사 지침에서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콜레스테롤 300mg 섭취 제한 권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식품으로 흡수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향이 적다는 것이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고지혈증 환자들은 콜레스테롤을 하루 300mg 이내로 먹도록 철저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이라면 달걀은 하루에 1개 이내로 드시고 가능한 노른자는 제외하고 흰자 위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식품으로 흡수하는 콜레스테롤은 20%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즉 나머지 80%,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은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의 80%는 간에서 스스로 합성해 만들어내는데요. 포화지방은 간이 LDL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이 분해되는 과정도 억제해버리기 때문에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답니다. 국내 이상지질혈증 진료 지침에도 포화지방이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어떤 음식들인지 궁금하시죠?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으로는 삼겹살, 차돌박이, 닭껍질 같은 육류의 기름, 그리고 버터나 크림 같은 동물성 기름들이 있고요. 버터가 잔뜩 들어가는 빵과 과자는 정말 최악입니다. 또 코코넛 오일, 파뮤 같은 식물성 기름에도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식만 하는 사람일지라도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을 자주 드신다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도 있답니다. 요즘 나 혼자 산다에 맛있는 걸 잔뜩 먹고 다니는 파뮤 모임이 아주 화제인데 고지혈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고기를 못 먹으면 인생에 낙이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고기를 아예 끊는 게 답이 아닙니다. 포화지방은 과다하게 섭취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15g 이내로 적당량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답니다. 포화지방 15g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출처는 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올라온 2022년도 버전 최신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모두 100g당 기준입니다. 사진 찍어놓고 저장해두고 보세요. 자, 우선 돼지고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아까 하루에 포화지방을 15g 이내로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삼겹살 고작 100g에 무려 15g이나 들어있습니다. 100g 먹어봤자 1인분도 안 되고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이거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하는 거죠. 반면에 등심이나 안심은 포화지방 함량이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외로 생고기가 아닌 가공육 베이컨도 조사해봤는데요. 지방이 많은 삼겹살에 소금을 절여 가공한 베이컨. 말만 들어도 혈관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베이컨은 포화지방뿐만 아니라 염분의 당 독소까지 폭발해버리는 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음식이니 앞으로 베이컨에는 절대로 눈길도 주지 마세요. 다음은 소고기인데요. 차돌박이나 등심은 거의 15g 가까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대신 포화지방이 적은 앞다리나 우둔, 사태를 드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 외에 닭고기를 드실 때도 껍질은 꼭 벗겨서 드시고요. 고기를 조리할 때 기름을 쓰면 당연히 지방이 더 많아지겠죠.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기름이 적게 쓰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소금빵. 포화지방이 6g이니 2개 먹으면 하루치 포화지방 끝나버리고요. 버터가 통째로 들어간 앙버터 17g이니 간식으로 1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도 훌쩍 넘어버립니다. 다른 대부분의 빵과 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는 단백질이나 철분 같은 몸에 좋은 성분들도 많이 있지만 빵과 과자는 건강에도 나쁘고 배도 잘 안 부르는데 오로지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눈 딱 감고 제발 꼭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뻔하지만 식습관 조절이 콜레스테롤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것만 잔뜩 알려드리고 끝내버리면 여러분들 찝찝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좋느냐? 우선 고기보다 포화지방은 낮고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생선류를 자주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고기를 드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이 적은 부위를 드시고요. 우유나 요거트 등등 모든 음식을 구매하실 때 저지방, 무지방 찾아서 구매하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신선한 채소들도 꼭꼭 잘 챙겨 드세요. 또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영양제를 사야 하는지 이것도 참 난감하시죠? 콜레스테롤 영양제를 어떤 기준으로 사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진 찍어두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총 3가지 기준입니다. 일단 당연히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식품이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 기능성 원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입니다. 특히 식약처에 등록된 콜레스테롤 기능성 원료 중에 제일 확실한 효과를 내는 게 바로 홍국이거든요. 홍국이 최대 함량인 8mg까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고혈압, 혈액순환, 혈당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고지혈증과 당뇨, 고혈압은 가족처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인 거 아시죠?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혈압, 혈당도 높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수많은 영양제들을 찾아보고 정리한 콜레스테롤 영양제들입니다. 이 중에 베스트 3위 제품들만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국의 함량이 최대인 8mg까지 들어갔는지, 그리고 혈압, 혈당, 혈행 기능이 들어갔는지, 마지막으로 가격까지도 고려해 선정한 기준입니다. 1위 제품은 홍국의 최대 함량은 물론이고 카테킨도 들어가 있어 콜레스테롤 관련 원료가 2가지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혈압, 혈당, 혈행 기능 모두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가격도 다른 제품들과 비슷한 편이어서 가성비도 괜찮은 영양제라고 생각됩니다. 2위 제품은 콜레스테롤 원료가 홍국 하나만 들어있었고 혈행 기능 함량도 1위 제품보다 살짝 부족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위로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콜레스테롤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이런 기준들을 참고하셔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콜레스테롤 섭취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포화지방이라는 것, 그리고 주의해야 할 음식들과 개선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슈퍼푸드 101과 함께 하루 한 끼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